총선이 어제 마무리됐고 결과는 아시는 대로 뭐 여당의 압승입니다. 뭐 이런 압승이 87년 이후에 이런 압승은 뭐 유례가 없는 그런 압승인데 이거 다른 데서 여러 곳에서 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거 뭐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김진호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180석입니다 지금. 아마 아무도 이 정도는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래통합당이 전혀 변하지 못했다.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반발을 기리 위해서 헤어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심판론도 나왔을 거고 최명진 의원의 막말 등 거기다가 공천을 너무너무 잘못했다. 다시 말해서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 이 윤상현 네 분을 뭐 탄압시키는데 네. 다 무소속으로 생활에 돌아왔거든요. 그럼 뭐 그것만 봐도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너무 안일하게 치렀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에 기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비난만 하다가 특히 일부 특정 신문들, 특히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기대서 정치적 편개. 지금 들고 온 신문이 그런 신문 아니에요 지금? 이건 그것보다는 이 도표를 너무 잘 그려서 네. 제가 들여다놨어요. 네. 그런데 진짜 미래통합당이 개과천선하시려면 거기와 당장 단절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의 공고를 들으면 2년 뒤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봐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유튜브 지난주 방송 보신 분 또 그 지난주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총선 결과를 확실하게 제가 예상을 했었고 양당 구도가 극대화하는 아주 퇴행적인 선거 구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잘 맞아버려서 굉장히 유감이고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민주당은 압승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산이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가는 일이 있다고 지금부터는 깨질 일, 망할 일만 남았다는 걸 명심하시고 혹시 본인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말투가 그러잖아요. 민주당은 망해라 이런 지금 말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사실 그 정권 아니 여러분 제가 좀 망하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리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옷을 아주 핑크색으로 입고 오셨네? 핑크색은 무슨 당구 하나 있습니까? 저는 파란색을 입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무슨 색 옷을 입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건 무색무취하게 가는 게 좋겠다 오늘은. 이게 그리고 특히 이거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뭐 이런 방송을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문제가 나올 거예요. 비대위 체제나 비대위원장을 모시지 않으면 미래통합당 미래는 더 없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언급한 건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이 살아나고 싶으면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님을 3고 초리 아닌 9고 초리, 10고 초리를 해서라도 모셔야 된다고 봐요. 오늘 유난히 좀 조용하시네. 왜 그러? 파란색 옷을 제가 입어서 왜 겸손해야 그러냐면 된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저한테 많은 연락을 해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우리가 인기 있어요? 네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마치 그 옆에 계신 분이 콩쥐가 된 느낌이다. 파찌가 돼가지고 내가 마치 옆에 분을 너무 핍박하고 압박해서 이분을 자꾸 신데렐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좀 말을 좀 줄이고 좀 잘해드려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아주 따뜻한 애정으로 옆에 분의 말을 좀 경청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존중해 본인 의견은 얘기를 해야지. 한번 놓고 배려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이없어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 문제 한번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 외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끌어갈 만한 그만한 분을 당장 구할 대안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김종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은 대선 후보의 거의 고갈이에요.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를 가동함과 동시에 2년도 안 남은 대선에 출마할 후보 찾기 나서는 게 급선무거든요. 제가 볼 때 대선의 문제예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십시오. 네, 무섭습니다. 네, 저는 김 위원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미래통합당은 이제부터 희망을 찾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보수 세력 내에서는 건강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지 그 길을 찾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후보자 군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어요. 이번 뭐 그 총선 결과 놓고 보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한 5명 정도의 대권 후보들이 이제 압축이 되는데, 먼저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1번은 이낙연 전 총리예요. 네. 이제부터 이낙연의 고난과 고초의 그렇죠. 길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당 내부에서 과연 비주류인 이낙연 후보를 친문, 이른바 문바들이 적통성을 계승할 후보로 인정할까요? 이낙연 흔들기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지금 봅니다. 이 그 분석은 기존의 그 정쟁에 찌들어 있는, 그리고 네. 대권 구도를 놓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분석이라고 봐요. 네, 제가 정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고 그 시기에 아니, 그 정치판을 내가 출입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이번에 사실은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뭐 이게 총선에 묻혀서 사실 그렇겠지만 코로나 대응은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잘했던, 선제적으로 가장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그 후보군에서 상당히 지금 퍼센티지가 올라갔어요. 박원순 시장 그 측근들도 좀 선전을 했어요. 그렇죠. 김원희 씨부터 해가지고 문제는 네.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뭐 지사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른바 우리가 친문 핵심이라고 하죠. 문바들이 과연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후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바들, 이른바 그 친문 핵심에서 지지하고 밀어주고자 하는 대권 후보가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여당의 맹점이고 함정이고 시한폭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당은 혼돈의 대권 구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황교안 그 대표가 이제 내려놨으니까 황교안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사실 관심일 텐데 한마디씩만 전망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예. 저부터 얘기할까요? 먼저 하세요. 고등학교 후배시잖아. 황교안 왜 경기 특정 후배시잖아. 학교를 얘기하세요? 여기가 뭐 특정 고등학교긴 한데 거기는 시험이고 이분은 뭐 다른 땡땡이라고. 과정으로 들어가셨다는 걸 알아주시고. 시험 봐서 들어가면 개나 소나 다 들어갑니다. 신의 아들만 들어갔으니까 뺑뺑이 경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저는 때문에 더 어렵게 경기고등학교 그게 들어간 뭐 사람입니다. 알았고요. 뭐 하여튼 하여간 저 황교안 대표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미 총선 전부터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어차피 황교안 대표가 57년 4월 15일생입니다.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날 정치 생명을 참 아쉽게도 완전히 죽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마 그냥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럴 개연성이 현재로서 다분해 보이는데, 비슷한 의견 같네요. 그 다음이란 모르되 2년 뒤 돼서는 기회가 없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여당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게 사실은 아니 지금 그 말 들어보니까 여전히 후배로서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 묻어있다, 이런 표현이 들리는데. 이낙연 저 선대위원장한테 고향 그 선배라고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 것도 자,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편파적으로 얘기를 서로 하시면, 그리고 인신 공격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지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총선 여당 압승으로 마무리됐는데 사상 유례가 없는 압승은 뭐냐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례가 없는 압승을 거뒀다고 해서 민심이 우리한테 다 온 것이냐, 여당도 그럼요. 아주 철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오만하지 말고 정말 전국 안정화하고, 또 민심이 어떤지 이제 본인 스스로들 다 알았으니까 네. 민심 무서운 줄 알고 정말 국정 운영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컷 까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는 하고 끝내셔야 되잖아요. 구독 눌러주세요.